예,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비도 자주 오고 그럽니다. 가뭄에 단비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장마라고 해도 비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갑게 느껴지는 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친구에게인데요. 목이 마를 때 물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 내 물을 나누어 줄게. 어려운 일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내가 차가운 빛 속에 있다고 나도 함께 내가 차가운 빛 속에 있다면 나도 함께 그 비를 맞을 거야. 내가 두려워 머뭇거린다면 내가 그 길에 함께 할게.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언제나 너를 일으켜 줄 테니. 내가 혼자라도 느낄 때도 난 항상 내 편이야. 혼자서는 힘들어도 너와 함께라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 우리는 친구니까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좋은 시를 봤는데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나이를 떠나서 대화가 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팍팍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는 옥천이 고향은 아닌데 이 옥천에 와서 지금 2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는 동안 또 우리 이분의 도움도 받고 제가 또 따뜻한 그 마음에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친구에게라는 이런 시도 생각이 나서 좀 낭송을 해봤는데요. 우리 옥천 청산이 고향이신데 공직에서 공무원 생활을 쭉 하시다가 벌써 퇴직한 지 4년이 되셨다네요. 참 우리 선생님은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이런 데서 만나서 우리 아자쌤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은 좀 더 좀 잘 해드리고 이렇게 했었을 걸 하는 후회가 앞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있다가 퇴직한 지 말씀하신 대로 4년차 중반을 지나고 있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워낙 우리 옥천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했지만 후회와 또 반성이 앞서는 그러한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거는 그래도 참 공직에 있으면서도 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억되고 있으니까요. 지난 거 너무 후회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고향이 청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산에서 쭉 학교 다니셨고요. 네, 청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결혼하고서도 15년을 청산에서 살았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구나. 네. 지금 옥천으로 나와가지고 옥천으로 해서 살고 계시고요. 네. 우리 옥천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어요.
일단 그 얘기를 또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일단 요즘 근황이 이제 이렇게, 텃밭도 가꾸시고요. 네. 근황을 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골에 논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예. 네. 동네 형님들이 네. 뭐 물고도 봐주고 논둑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소독하고 비료 뿌리고 하면서 반거충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그래도 그 주인의 보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그 농사는 정확히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농사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더라고요. 이건 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농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그 꾸준히 그 농사도 계속 지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이 페북에서도 제가 뵙는데 그 손녀만 있는 거죠? 네, 손녀 딸만 셋 있습니다. 손녀, 예. 네네. 손녀와의 그 아기자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제가. 네. 손녀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네,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살, 4살 이렇게 네, 손녀가 아주 이쁜 손녀가 셋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하고 네. 대화 나누고 놀이하면서 이렇게 그런 즐거움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손녀가 셋인데 네. 지금 아이들이 하고 이제 어른 입장에서 그 교감하는 그 어떤 그 패턴이 있잖아요. 네, 네.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조금 옛날하고 다르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직은 생각이 네. 그 외국처럼 네. 이제 세대를 넘어서 친구라는 개념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친구도 있지만 예. 아이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교감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 요즘 발달한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알고 있는 지식들이 상당히 정보량이 많습니다. 많죠, 정보가.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고 오히려 애들한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저도 깨우치고 또 이렇게 희망을 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를 맨날 깨운다고. 네.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이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알아보게 되고 저게 뭔가 몰랐던 것도. 한 번은 저한테 할아버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한데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 꿈은 다 이루었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도 뭔가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 것 하며 또 그 아이들이 책도 많이 보는데 그 책을 보고 궁금한 사항을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반문을 해보면은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대답을 들어보면은 감탄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명석하죠, 아이들이. 이를테면은 제가 그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제 그 사막여우한테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더니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참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참 아이들도 정말 그 지 맘대로 안 되고 세상을 살면서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지도 않은데 야, 많은 것을 깨닫고 자라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배우면 이거 있잖아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는데 네. 사실은 수신하고 네. 제가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인데 우리 사회적으로는 평천화를 먼저 얘기했거든요. 네. 네, 수신제가는 다 접어놓고. 네. 근데 지금 아이가 얘기하면 수신이 먼저야라고 아주 그냥 딱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건데 사실. 네, 요즘 우리가 배운 교육 방식은 네. 어떤 틀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 같은 생각들을 공유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네. 똑같은 대답을 원하는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창의력이 모든 것을 세상을 지배하는 세대가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지만 작은 일이라도 그 속에서 창의력을 키워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학교에서 초등 과정이 교과서를 없애는 나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획일적인 질문과 획일적인 대답이 필요 없이 서로 창의적으로 시작해서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창의적으로 대답하시려면 일정한 일방통행식 기준을 너무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교과서도 없애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손녀는 진짜 그런 교육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때하고는 달리 그 교육 방침을 잘 정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뭐 철수야 영유아서부터 배웠는데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는 매일 책을 한 권씩 읽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을 빌려오면은 그거를 집에서 읽고 거기에 궁금한 사항을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슬그머니 그 아이가 빌려온 책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얘기를 하나 해드려 볼까요?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면은 악마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름달을 보면서 달에 살고 있는 옥토끼를 향해서 우리의 소원들을 빌어왔잖아요. 그 달토의 소원사탕이라는 책을 오늘 읽었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달토가 달나라의 토끼인데 그 소원사탕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도움을 주는 사탕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뭐든 1등 사탕. 1등을 강요하다 보니까 뭐든 뭐 음악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 1등 사탕. 그리고 요즘 이제 아이돌 가수라든가 BTS라든가 가수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를 홍보하고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가수 사탕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일률적으로 그런 두 가지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이제 인기 미래 직업 중에 이제 유튜버가 들어가고 연예인이 아주 탑 위치에 항상 있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과 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아재학교에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재학교에는 이제 없는 게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어컨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당한 불편이 사람을 깨우지 않느냐. 적당한 불편. 그래서 그 한 분이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아이가 오면 아이들은 열이 많이 나잖아요. 네. 어른보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자꾸 이제 틀고 에어컨을 이제 막 이렇게 18도, 19도 이렇게 최대한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워도 회피하고 다른 일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저한테 은근히 조금 해법을 기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하려다가 해드렸어요. 어렵겠지만 에어컨을 트는 건 틀 수 있다. 그런데 에어컨에 대한 그 리모컨 조작권은 본인이 가져야 된다. 이거 뭐 내 집이다. 애한테 물론 여기가 한증막도 아니고 그게 뭐 아동 학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컨에 대한 이 사용권은 그냥 내가 가지고 내가 허락할 때만 자녀가 그걸 조작해도 된다. 그래서 이 조작권을 그거는 내가 갖고 있어도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틀어달라고 하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해줄게. 이러다가 10분 뒤에라도 틀어주고 이러면 10분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건 아빠의 권한이야, 엄마의 권한이라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동 학대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반응이 뭐냐면 전혀 생각을 못 해봤대요. 우리 아자쌤은 역시 선지자십니다. 네. 그런데 되게 이게 저 혼자 얘기지요. 아이들한테 그 리모컨 사용권을 아이들한테 완전히 줘 있죠. 모든 가정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지만 네. 다행인 것은 전에는 부모님들이 선생님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네. 선생님들에 대한 욕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 네.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 부모한테도 애들 듣는 데서는 절대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마라. 칭찬만 해라. 그래. 네,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네요. 진짜 서양 사람들은 달을 뜨면 악마가 나타난다고. 네네네. 우리는 보름달을 보면서 달에 소원을 빌었는데, 야, 이게 극과 극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고전에도 보면 이게 선의 대칭어를 불선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러면 선한 것과 좀 덜 선한 것 이러면 뭐냐면 이건 언제든지 화합이 되거든요. 부정 개념이 없으니까, 적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선의 대칭어를 악으로 쓰면 이게 적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법적 완전히 갈라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과 화합에는 장애가 요소가 생기죠. 우리 사회도 이런 우리 문화의 이런 훌륭한 점들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어갔으면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갈까요, 재석 PD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두 곡을 선곡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 곡으로 Y만의 음파. 네. 네, 클래식 곡인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피아노 곡입니다. 네. 피아노 곡이요. 예. 네, Y만의 음파를 듣고 오겠습니다.
은빛 파도. 노래 이 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은파. 네. 그 달밤에 보는 네. 파도가 그 달빛에 비추어서 은빛 파도로 네.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예. 희망의 물결로 모든 국민들한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향에도 이런 좀 느낌이 있죠? 네, 고향의 그 보청천이 달밤에 보면은 네. 파도는 아니지만 물결 흘러가는 것이 은빛 파도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늘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고향 생각을 할 때면 네. 예, 참, 네, 착잡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네. 그런 거니까요. 자,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공직생활 지금 40년을 하셨는데요. 네. 그 공직생활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소소하지만 진솔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21세기에 이제는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고 그 지역의 정체성도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잖아요. 네.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스타 중심으로 이렇게 이슈 중심, 스타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아젠다가 설정이 됐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이 진솔한 삶, 소소하지만 이런 소확행이란 말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이 지역의 정체성으로 확립되는 이제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런 분들을 많이 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개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요즘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전부 대도시로 이렇게 전출을 가고 네.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거꾸로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적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네.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하려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저 우산 분교에 네. 이렇게 그 아이들을 전학시켜가지고 자기 직장은 서울로 다니면서도 아이들 교육은 네. 분교에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그분 혼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그 지인을 연락해서 학교를 이렇게 시골 학교로 이제 이전하게 오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데 네. 의외로 또 그 살면서 시골에 와서 부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집을 개보수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회방하는 이웃도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사는 곳에 그렇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적응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사람답게 예. 이렇게 시골에서 잘 자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교육 위주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이제 작은 것은 아니지만 예. 그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핀란드의 교육 방식인데, 예, 핀란드. 네. 예. 오산시는 교육 도시를 표방하면서 그 핀란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직접 핀란드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시켜가지고 네. 바람직한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오게 하는 네. 그러한 그 선진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네. 핀란드는 못 보내지만 네. 오산시로 그 교육을 좀 다니게끔 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몰랐었네요. 네, 네, 네. 버스로 2대씩 해서 예, 가서 예. 오산시를 배우고 오기도 했었는데, 그래, 예. 교육에는 끝이 없지만, 그렇죠. 예. 또 어떤 교육이 바른 교육이라고 또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마땅히 아이들이 그 학교를 파고 오면은 가서 놀 곳이 없습니다. 네. 네네.
바람직하게 놀 곳도 좀 마련을 많이 하고 교육을 지역사회와 모두가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옥천군은 소멸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네, 자꾸 줄죠. 네. 예. 사실은 지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행정 구역 단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면이 없어진다거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골도 정말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또 아이들 교육도 바람직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네. 변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교육은 지역사회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이 벅찹니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대학교까지 네.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그런 네, 나라도 네. 많이 있으니까요. 네, 핀란드처럼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생산직에 종사하다가도 또 본인의 그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라든가 네. 아니면 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은 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산업과 교육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 마칠 수 있고 그렇게 또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는 네. 이러한 교육 체계로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네네. 우리 사회적인 틀이 그런 구조가 교육과 이 산업 연계가 네.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공부에 대한 꿈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이제 먹고 살 거리도 중요하고 지역에서 이 지역 소멸을 좀 줄이는 방법은 주거, 교육,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는 제가 이제 놀이인데 이 문화 부분인데요. 한번 강원도 홍천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한번 했어요. 좀 이렇게 작은 농촌인데 소규모 축제를 하겠다고요. 제가 이제 전국에 축제 컨설팅을 많이 해줬는데 그 동네를 갔더니 탐사를 갔더니 정말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다 할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축제 장소를 이미 정해놨더라고요. 논 2개를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다 오기로 돼 있대요. 어른들도 오고 도시에서도 오고 이렇게 도농교류의 장도 되고 그런데 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주 쉽게 이거 성황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럼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집 있잖아요. 집. 가을에 볏집. 예. 볏집을 5톤 트럭으로 한 차를 가득 실어다가 여기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덤프 트럭을 해서 마사토 같은 흙을 한 3트럭만 15톤 트럭 3트럭만 이쪽에다 갖다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끝. 얘들이요 이걸 안 놀아봤잖아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볏집에서 한 바퀴 굴르고 볏잔 한번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고서 내려오고요. 이 흙더미에 올라가서 이제 이제 거기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있어요. 볏집도 좋고 플라스틱 통도 좋고 그걸 타고 쭉 내려오고 이렇게 한번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만 보여줬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한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자쌤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노시니까 그 중에 이제 희망을 많이 보시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노인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제언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노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이렇게 많이 살펴보게 되면은 희망이 없는 네, 네. 그건 무망이라고 하는데 예, 참 그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망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노인분들을 우리 아자쌤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재미나게 옛날에 놀았던 예, 거를 예. 회상에서 놀이를 끄집어내서 같이 예, 재미나게 놀게 해드린다면은 예. 그런 자살은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저도 나름 놀이 전문가인데 어르신들을 보면 꼭 말을 거는 습관이 있어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들이 제일 힘든 게 고독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독. 대화 나누고 싶어요. 말 걸으면 자, 우리 집까지 차 한잔 하고 가 그래요. 조금 대화만 몇 마디 건네면 하면 차 먹고 가서 좀 얘기하다 보면 밥 먹고 가고 잡아요. 그러니까 그 밥 먹으면 자고 가라고 할 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냥 가고 어쩌다 보면 가서 국수도 얻어 먹고 오고. 근데 사실은 제가 국수를 얻어 먹어서 저는 좋은데 사실은 그 노인 복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이 굉장히 큰데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의 상대가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도 이제 애들이 아재학교 때문에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애들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 어르신들을 동네에서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대화를 한마디 해라. 대화를. 그러니까 말을 오고 가야지 대화죠. 네. 자기 말만 하는 건 대화 아니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그 바람직한 일들은 사회에서 찾아보면은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청산에서는 네. 중학교 한 체육 선생님이 예. 그 중학교 학생 아이들을 체육 시간에 게이트볼을 가르쳐 가지고 동네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치게. 야, 이거 네. 획기적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네. 이제 13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세대 간을 넘어서 대화도 되고 또 재미도 느끼게 되고 또 어른 공경하는 마음도 되고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좋으신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곳곳에 찾아보면은 그런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정말 획기적인데요. 네. 왜 그냐면 공감대라는 것은 같은 주제를 지금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말하자면 교집합인데 같은 지금 공통점이 게이트볼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나 좋아하는 축구예요 할 수 없잖아요. 네. 어르신들 좋아하는 게이트볼 하면 금방 소통이 되는데 또 배우기도요. 애들은 금방 배웁니다. 네. 스펀지 같아서. 네. 흡수가 빠르니까. 네. 아주 좋은데요. 저도 이제 요 라디오 할 때 옥천 주민분들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드리는 옥천의 살얼이랐다라는 프로그램 했었는데 이원면 포동리에 가서 그 할아버지 분들께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게이트볼이라고 하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은 뭔가 어렸을 때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을 때 저 공간은 좀 어르신들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뭐 갈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야외에서 게이트볼을 하셨거든요. 보니까 룰도 설명해 주시고 룰도 처음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오늘 네네. 진짜 쇼킹한데요. 맞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노인복지 세미나를 용산에 가서 한 3달 전에 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롯데월드 같이 저런 놀이공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롯데월드는 대형이지만 메이저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작은 놀이공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 놀이공원은 노인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뭐 천천히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뺑뺑이 도는데 그렇게 빨리 돌릴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 속력 반으로 줄이고 노인들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타고 싶어 해요. 그거 나도 저거 타고 싶은데 너무 어지러워서 못 타. 이거거든요. 그럼 실버에 맞게 그거를 사이클이 뭐 10초에 도르면 20초에 돌게 하면 어때요? 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들이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저쌤은 놀이문화의 박사님이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옥천의 보배이십니다. 네. 그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해서 그분들이 자기 생을 정말 바람직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어쨌든 그 미국에서도 한 개의 주가 그 주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노인들을 특화시킨 주가 있었거든요. 노인들은 이제 노령연금도 나오고 이런 수당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안락한 그 소확행, 소소하지만 진솔한 삶을 통해서 그 노년을 그 지역사회와 어우러져서 지역사회 기여도 되고 그러면서 그 노인을 특화시킨 주가 있는데 우리 옥천도 그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큰 아젠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 축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역 축제 이야기하기 전에 음악을 한 곡 더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들려주실까요? 그 다른 팝송을 하나 더 선곡을 해주셨어요. 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예. 를 듣고 오겠습니다.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across the sky. I am flying past
예, 오랜만에 듣는 노래예요. 이 노래도 아주 감미로운 그 목소리가 참 듣기 좋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요. 축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축제를 담당하기도 하셨고, 네. 축제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인 지용제를 직접 주관하신 기간도 긴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 축제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정서를 지역의 정체성과 맞물려서 그 지역에 나아갈 방향, 그 여러 가지 그 뜻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문화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그게 소비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 소비를 넘어서 지역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큰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축제를 직접 담당하시면서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한 소개부터 잠깐 해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 옥천군의 대표 축제인 지역문학제가 예. 제 올해로서 35회째를 맡게 됩니다. 오, 예, 예. 네. 저는 그동안 지용제를 접하면서 정말 그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옥천이 장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대학원의 공부도 그 축제를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죠, 맞아요. 정말 열정을 쏟았었는데, 예. 아직도 그 축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지용 선생님에 관련돼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버스를 뭐 2대 이렇게 해서 온다거나 문학관을 방문하게 되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월요일 날은 휴관인데 일부러 휴관일을 택해서 와가지고 안내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접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대해서 질문에도 답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정지용 선생님은 정말로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한 선구자이며 선각자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 나라의 언어가 발달의 정도에 이르면은 또 다른 문학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문학을 완성하는 길이 고국의 언어를 완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침내 우리는 피를 토하듯 시를 써내고야 만다. 아주 그 진짜 온 정열을 다해서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문학제를 관장을 하면서 선생님 앞에, 그 선생님 이름 앞에 현대시의 아버지, 또 그 다음에는 현대시의 시성이라는 수식어를 감히 붙여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자라나는 우리 옥천의 청소년들이 사실은 시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구어체로 써져 있어서 공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생님의 시를 향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부르고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의 시를 시노래로 따라 부르고 또 선생님의 시 속에서 우리와 말과 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문학의 형태로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면서 거기에서 참 행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또 그렇게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중신의 사실은 이 깊은 시심을 현대인들이 배우고
그럼으로써 삶의 가치, 삶의 질도 같이 이제 궁극적으로 삶이 그 가치를 느낄 때 행복을 느끼니까요. 네. 그 시심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개인적인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5회째나 된 우리 지용제라는 지용문학제라는 이런 큰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앞으로 그럼 이 방향성을 이게 갈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좀 더 젊은이들로 확대도 돼야 될 거고요. 네. 좀 방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그 학교에서 이제 논술을 이제 많이 네. 준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논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세상은 창의력이 지배하고 그렇죠. 창의력이 세상을 좌우하는 세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의력을 기르려면은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지용제를 통해서 글쓰기의 그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좋은 글들을 이렇게 많이 칭찬해주고 표창하고 이런 기회를 좀 더 늘려갔으면 합니다. 시 문학을 어떤 컨텐츠화해서 축제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목도 뭐 시끌벅적 뭐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온 뭐 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제를 붙이고 축제를 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의 많은 그 연구와 또 그 노력의 산물이기는 합니다. 그 전국의 유명한 축제는 그 상설로 연구하는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재단이요? 축제 조직위가 있고 거기에 그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조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연구 조직이 많이 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관하는 문화원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그 함께 그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다양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 흥행 위주라기보다는 어떤 그 시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그 감성 축제이기도 한데 그 수로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그 시를 사랑하는 그 문학인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로 그게 계속 전이돼 가지고 문학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지역에 뿌리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서 말로 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정리되고 그것이 논술력으로 또 발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이 그런 것들을 선도하는 이 지용문학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옥천에서 태어나서 옥천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 우리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인사 한마디 나누시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들었던 그 와이만의 은파와 그다음에 세일링스가 시사하는 내용처럼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많은 희망의 물결이 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손녀가 저한테 할아버지의 꿈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꿈은 다 이루었고 희망이 남아 있다. 그게 뭐냐? 너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할아버지가 아는 모든 이웃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아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제가 이랬죠. 그러면은 예. 저절로 할아버지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냐. 네네. 우리 국민들이 그 많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사시다 보면은 그래도 좋은 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잔잔하게 펼쳐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옥천을 꿈꾸면서 오늘 김성원님과 함께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자쌤과 놀다 보면 순서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